안녕하세요, 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도쿄크래프트에서 텐트를 제품 제공을 해주셔서 새로운 텐트를 피칭을 해볼 예정이에요. 에피카라는 텐트고, 제가 도쿄크래프트는 윙포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간편하고 가벼운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천히 한번 피칭을 해보면서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피카 제품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폴대는 이런 식으로 4마디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4마디를 연결을 하는 터널형 텐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흔히 어떤 모양이라고 비슷하냐면 요토플러스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에피카 피칭은 마쳤고요. 데크가 좀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 텐트가 길어갖고 간당간당했어요. 그래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데크 위에 잘 올라갔습니다. 텐트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일단 세팅 어느 정도 다 하고 그 다음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트링을 걸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말아 올리면 앞문을 개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맘만 먹으면 양쪽을 다 말아 올려서 타프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도쿄크래프트 제품이 윙포트였는데, 에피카 같은 경우에는 윙포트보다 훨씬 더 가볍고 3인 가족이서 충분히 쓸만한 쉘터고요. 실제로 이게 경량 쉘터이다 보니까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들고 나가는데 좀 부담이 없고, 스킨을 펼칠 때라든가 뭔가 핸들링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무게가 매우 만족스러운 텐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데니아가 얇기가 좀 얇긴 하지만 40D일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무거운 텐트보다는 약간 그 정도의 가벼운 텐트가 이런 헤비층 같은 경우에도 좀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스킨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텐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룸형 쉘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솔캠으로 매칭 모드로 잘 거기 때문에 이너 텐트는 치지 않았지만 3인 가족 혹은 4인 가족이 이너 텐트 안에서 잠을 자고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공간감은 생각보다 꽤 높아요. 173 정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머리가 손 한 뼘 한 이 정도까지 여유가 있고 충분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쉘터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나가는 문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고, 이쪽에 그 문이 없는 대신 이렇게 크게 메쉬로 이렇게 벤틸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텐트가 텐션이 잘 잡히다 보니까 좀 각도 예쁘게 잘 살아나는 그런 텐트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저는 이 텐트 같은 경우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컬러가 약간 거의 다크 그레이에 살짝 블루 한 방울 정도 떨어뜨린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는 각도에 따라 그레이로 보이기도 하고 약간 블루 계열의 어떤 스킨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오묘한 색감이 되게 예쁩니다. 실제 피칭 속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30분 정도면 충분히 다 칠 수 있습니다. 네, 이 텐트 같은 경우에는 실용성이 되게 좋은 게 이거를 그냥 닫아놓은 쉘터로 쓰고 싶다 하면 이 앞쪽에 메쉬를 지퍼로 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TPU를 또 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TPU 세팅으로 캠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캠핑에는 제가 TPU를 설치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타프도 같이 설치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프암이라는 제품인데요. 스탠드가 있고 여기 또 다른 스타일의 거리가 있습니다. 오, 자력이 엄청 세거든요. 이게 들릴 정도로 자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도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더 높이, 이렇게 하면 더 낮게 높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뭔가 벽이 걸려 있으면 이렇게 각도를 조절을 해갖고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약간 이런 헐거운 부분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여기 육각 렌치가 있거든요. 육각 렌치로 이렇게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텐션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나사를 돌리면 다른 형태의 거리로도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고정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이걸로 이렇게 텐션을 조절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좀 무너질 것 같다 하면 무너질 것 같은 부분은 이런 텐션을 조절을 합니다. 이 부분이 약한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조절을 해줘요. 튼튼해지면 여기다 이런 식으로 컵을 걸어둘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점점 무너질 것 같다 이러면 분명히 좀 약한 부분이 있을 테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주면 강력하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쁘네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런 식으로 컵을 한번 걸어봤지만 나중에 여기 뭐 조리도구라는 걸 그런 집게라든가 그런 걸 좀 걸어도 될 것 같고요. 뭐 거는 거야 뭐 랜턴 여러 개를 걸 수도 있는 것 같고 되게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여기 이런 식으로 랜턴 거리 소개해드린 김에 랜턴도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 제품이고요. 5050 워크숍이라는 브랜드에서 또 제품 제공을 해주셔서 이걸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랜턴인데 미니마 라이트 2.0이라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원래 1.0이 있었는데 2.0으로 리뉴얼된 버전이라고 해요. 요 위에 버튼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프레쉬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3단계 그 다음에 또 다른 색으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1.0에서는 단계가 2단계씩 밖에 없었다고 해요. 예. 근데 이번에 단계가 하나 더 추가가 돼서 3단계씩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달라졌고요. 배터리 성능이 대폭 개선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약한 모드, 이 약한 모드에서 지속 시간이 한 10시간 정도 지속이 됐었는데 이 기능이 대폭 향상돼서 90시간 동안 점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박 3일도 너끈할 정도로 엄청나게 개선이 됐는데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요쪽으로 해서 보조 배터리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비상용으로 활용하기 되게 좋은 것 같고 비가 오면 이 안에 물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실리콘 뚜껑으로 닫아 놓을 수가 있어서 물기로부터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컬러는 그린이랑 그 다음에 그레이랑 블랙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블랙을 선택을 하였어요. 골제로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한 이 정도가 깁니다. 예. 그리고 두께는 거의 비슷해요. 무게감도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일단 제가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골제로를 보통 걸어두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프레쉬가 여기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후레쉬용으로 쓴다 하면 이렇게 해서 써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얘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천장에 걸어두거나 할 때 빛이 여기서 새어나오다 보니까 좀 밑에 부분이 어두운 게 좀 단점이거든요.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라이팅 방향이 아래로 되어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능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쭉 뽑으면 빛의 범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넓고 가장 좁아요. 예. 그래서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최대 밝기로 했을 때 골제로는 최대 밝기가 이 정도면 밝기는 한 이 정도 밝기가 차이가 납니다. 좀 더 은은한 느낌은 골제로고 얘는 약간 좀 세게 비춰주는 그런 느낌의 빛이에요. 이러한 느낌이 너무 강렬하다 싶으면 여기 이렇게 글로브도 있습니다. 이것도 각 컬러별로 한 3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쭉 끼우면 조금 더 멋스러운 무드를 낼 수가 있는 형태로 변신을 해요. 좀 은은한 불빛을 원한다 하면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그리고 아까 노란색 불빛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 글러브를 씌워놓으면 좀 더 붉은빛에 가깝게 무드를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쓰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출을 해보면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온 야영장은 제가 평소에 자주 오는 관음사지구라는 야영장인데요. 여기는 등유 난로 사용도 안 되고 지금 아직 전기도 아직 안 들어와서, 전기는 물어보니까 내년쯤에 들어올 거라고 하고, 아무튼 그렇다 보니 좀 동계에는 산속이기도 해서 쉽지 않은 곳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스 난로만 가능한데 이거 갖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남은 회가 있어서 집에서 좀 가져왔어요. 광어가 하루 지나니까 숙성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늘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평소엔 이걸 위해서 회를 살 수가 없으니까. 참기름을 이걸 같이 먹어보려고 합니다. 왜? 여기는 진짜 온수도 안 나와서 진짜 겨울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춥습니다. 이 그래프함이 좋은 게 뭐냐면 여러 개를 걸 수 있는 이 행어가 있다 보니까 이 선반을 2층으로 쌓아놓은 것처럼 아래도 좀 더 많은 걸 수납할 수 있는 게 참 좋네요. 이 티탄그리들은 그 와디즈에서 펀딩해서 산 클레딘 28cm 직경짜리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딱 솔캔에 적당할 것 같고 들고 다니기도 부담 없어서 제가 이거를 하나 장만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딱 그냥 한 끼 먹을 정도의 적당한 크기 같아요. 맛있다. 잘 먹다.
확실히 이제 거의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텐트가 좀 많다 보니까 텐트를 지금 이 계절에 안 쓰면 언제 쓰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텐트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내내 가볍게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텐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 나가도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자주 쓰게 될 것 같고, 설치가 빠르고 그 다음에 이동이 가볍고 이런 부분이 장점이라서 정말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가끔 너무 무겁거나 치기 빡센 텐트는 좀 각 잡고 나가야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힘든데, 이거는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부담이 확실히 덜 하고, 그리고 색상도 쉐입도 모두 이쁘고 사계절을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한 옵션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최고의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편 혹은 다다음 편에는 이 에픽카를 갖고 실제로 가족들이랑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푸랑 같이 쓰는 조합을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또 추운 겨울이 되면 TPU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캠핑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랜턴이 약간 좀 심심하게 생긴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걸어보면 되게 분위기 있고 글로브 쉐이드가 있어야 더 포인트가 확실히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가 전기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보조 배터리 용도로 활용을 해봤는데 충전이 잘 됐어요. 근데 이 C타입으로는 이게 충전이 안 되니까, 충전을 해야 된다 싶으면 A타입이 들어간 케이블을 챙기시길 추천드립니다.